서디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초급 태국어의 옹지인입니다. 기회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죠.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태국어를 공부해 두면 하지 않은 사람보다 기회를 잡는데 더 수월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원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21번째 시간인 오늘은 무엇을 해야만 한다,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와 같이 꼭 해야 한다라는 의사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EBS 초급 태국어 홈페이지에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강의 노트 21강 다운받아 주시고요. 강의 노트도 다시 듣기도 모두 무료니까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국어 학습을 도와줄 두 명의 원어민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씨, 뻔씨 환영합니다. สวัสดีค่ะ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รับ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의 조동사 떵이 나와 있습니다. 조동사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조동사의 위치는 동사 앞에 들어간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떵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볼 문장에서 사용할 새 단어 보고 문장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외국인. ชาวต่างชาติ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세 개의 단어가 묶여 있는 경우거든요. 자오라는 게 민족, 종족 등등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땅은 다르다. 찻은 국가.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의 사람, 다른 나라 국가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뜻이 되었고요. 다음은 입장권입니다. บัตรเข้าชม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단어로 잘라서 볼 수 있을 건데요. 맛, 시카드, 아니면 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카오는 들어가다, 촘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단 볼 때 그냥 보는 것은 누라는 이제 단어를 알고 있었고요. 촘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거나 이렇게 내가 꼭 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은 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표, 입장권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외국인은 입장권을 사야 해요.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ต้องซื้อบัตรเข้าชมค่ะ 떵 쓰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쓰라는 동사 앞에 쓰이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 앞에 들어간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외국인은 입장권을 사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인가요? คนละเท่าไหร่ครับ 라라는 것이 뭐뭐당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콘이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당, 한 사람당 타오라이 얼마인가요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당 500바트예요. คนละ500 บาทค่ะ 타오라이 위치에다가 답변이 되는 숫자 넣어준 거죠. 하러이 500바트이다가 되었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갈 때 외국인이 입장권을 사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과 내국인과 입장권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표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이 문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들어가다, เข้า 사원, วัด 빌리다. ยืม 빌리다의 경우에는 사실 한국어로 요거를 표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마치 두 음절처럼 이음 이렇게 해놨는데요. 한 음절이에요. Y가 이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음이라고 하나의 음절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불하다, จ่าย 보증금, ค่ามัดจำ 새로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 구성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반바지를 입고는 사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ใส่กางเกงขาสั้น เข้าวัดไม่ได้ค่ะ 깡깽 가산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반바지라고 했고요. 카오왓 마이다이, 마이다이는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조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되었고요. 당신은 긴 바지를 빌려야만 해요. คุณต้องยืม
กางเกงขายาวค่ะ 떡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죠. 윰이라는 빌리다 동사 앞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긴 바지를 빌려야만 한다 앞에 되었고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원에서는 우리가 긴 바지를 입어야 되겠다라는 문화적인 코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한번 알아볼게요. 당신은 한 벌당 보증금 120바트를 내야 해요. คุณต้องจ่ายค่ามัดจำตัวละ120 บาทครับ 태국의 사원에 혹시 반바지를 입고 가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유명 관광지인 사원 앞에는 이렇게 긴 바지를 빌려주는 곳이 있고 보증금을 받거든요. 보통 한 벌당 120바트 받는다라고 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떵짜이, 짜이라는 것 내다, 지불하다였죠. 그 앞에 떵 써서 내야만 한다, 지불해야만 한다 이런 문장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떵을 부정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부정을 할 때는 마이 붙여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이 떵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보통 해석할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의 반대말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한번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 단어는요. 바꾸다, 교환하다입니다. เปลี่ยน 무엇 무엇도 역시 ก็ 무엇 무엇도 역시 같은 경우에는 주어 뒤에 붙여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문장 볼게요. 저는 반팔옷을 입고 왔어요. ดิฉันใส่เสื้อแขนสั้นมา 사이마인데 그 중간에 목적어가 들어간 거예요. 사이 입고 마 왔다라는 뜻이 되었고요. 다음 문장은요. 저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하나요? ดิฉันต้องเปลี่ยนเสื้อใส่เหรอคะ 저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하나요? 라고 표현하고 싶을 경우에는 디찬 꺼 주어 뒤에 꺼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떵 플리안 바꾸다 앞에 떵 붙였고요. 당신은 바꿔 입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คุณไม่ต้องเปลี่ยนครับ 부정을 할 경우에는 떵 앞에 그냥 마이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 떵 플리안 바꿔 입을 필요가 교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떵과 마이 떵 넣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 혹은 그 반대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동사로서 고원을 쓸 겁니다. 조동사는 어디 위치한다고 했죠? 네, 동사 앞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고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무엇이 마땅하다라고 제가 한국어로 굳이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 이것도 무엇을 해야만 한다 뜻은 똑같아요. 다만 강제의 느낌이 아까 떵보다는 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떵 같은 경우에는 must 같은 느낌이고요. 고어는 should 정도의 느낌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단어 보고 문장 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옷을 입다. แต่งตัว 예의 바르다, 점잖다, 단정하다. สุภาพ 장소와 시간에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 แต่ 시간에 언제 때 어떤 나절 ตอน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일 에메랄드 사원에 갈 거예요. 당신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해요. พรุ่งนี้จะไปวัดพระแก้ว คุณควรแต่งตัวสุภาพ 땡또어가 옷을 입다라는 단어였죠. 동사였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고원해서 단정하게 입어야 마땅하다. 단정하게 입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드러운 강제에 몸을 해야만 한다.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몇 시부터 가야 할까요? เราควรไปตั้งแต่กี่โมงครับ 고원 마찬가지로 빠이라는 동사 앞에 썼습니다. 땅따는 기억하고 계시죠? 시간에 언제부터 기몽 그래서 몇 시부터 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문장이 되었고요. 오전부터 가야 돼요. 오후에는 아마 더울 거예요. ควรไปแต่เช้าค่ะ ต
ตอนบ่ายน่าจะร้อนค่ะ 고원바이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조동사, 동사 순으로 나온 거고요. 자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의 기점을 사용하는 따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았고요. 떤바이 떤이라는 건 시간의 나절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후 나절에는 오후 시간대에는 나짜 뭐뭐 할 거다, 뭐뭐 함직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런 더울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코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할 경우가 있겠죠? 마이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 이젠 다 아실 것 같아요. 마이 코원 그 다음에 동사 역할로 나올 거고요. 뜻은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어 한번 볼게요. 권하다, ชวน 믿다, 신봉하다, นับถือ 종교, ศาสนา 이슬람. อิสลาม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뭐 태국도 똑같이 발음을 하지만 다만 이살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살람 이렇게 읽는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문장 들어가 볼게요. 내일 저는 사원에 같이 가자고 친구한테 권해볼게요. 권할게요. พรุ่งนี้ผมจะชวนเพื่อนไปวัดด้วยนะครับ 나, 크랍 둘 다 어조사예요. 그래서 문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권유, 청유를 나타내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붙은 어조사이고요. 루어이는 뭐뭐도 역시 해서 문장 맨 끝에 붙는 루어이라고 그런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권할게요. 이런 뜻이 되었고요. 당신의 친구는 무슨 종교를 믿나요? เพื่อนของคุณนับถือศาสนาอะไรคะ 납드가 믿다, 신봉하다, 사사나 종교였죠.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나요?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아마 이슬람교를 믿을 거예요. เขามาจากอินโดนีเซีย คงนับถือศาสนาอิสลามครับ 공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아마도 그래서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짝, 짝은 장소의 어디에서부터 그래서 인도네시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왔다 이런 뜻이 되었고요. 그래서 공 아마도 이슬람교를 믿을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은 그 친구한테 권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권하지 않아야 해요. คุณไม่ควรชวนเพื่อนคนนั้นนะคะ 그래서 마이 코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코원을 우리가 부정하는 형태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뭐 우리 종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태국에서는 우리가 불교 믿는 분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90%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이슬람 믿는 분들도 많거든요. 약 5.4%? 5% 정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태국이 두 번째 2위에 차지하고 있는 종교니까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조사 중에서도 오늘은 권유와 청유에 쓰는 어조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조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감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문장 맨 끝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뉘앙스로 이런 어감으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국어로는 사실은 이제 뭐 톤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거나 등등으로 어감을 표현할 수 있는데 태국어는 그런 거에서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조사가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권유, 청유의 어조사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เถอะ 문장 맨 끝에 붙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말 많이 쓰이는 어조사예요. 애원, 강제, 권유, 청유 다 모두 다 쓰일 수 있거든요. นะ 그럼 우리 이 두 가지 어조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문장 살펴볼게요. 내일 에메랄드 사원에 같이 갑시다. 청유죠. พรุ่งนี้ไปวัดพระแก้วด้วยกันเถอะ
문장 맨 끝에 더 들어간 거 들으셨죠? 그래서 같이 가자, 권유, 청유 하는 어조사를 사용했습니다. 사원 앞에 바지를 빌리러 갑시다. ไปยืมกางเกงที่หน้าวัดกันเถอะค่ะ 이번에는 더와 카를 같이 썼는데요. 사실은 카도 마찬가지로 어조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뒤에 카가 들어간다. 그래서 카나 크랍을 쓸 때 다른 어조사가 같이 있다. 그러면 카나 크랍이 제일 맨 뒤에 간다. 이렇게 두 개의 순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오늘 밤에 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이번엔 애원인데요. คืนนี้หนูอยากไปดูหนังกับเพื่อน ขออนุญาตนะคะ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허락하다. 아누얏이 나왔고요. 거는 무엇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아누얏 허락을 주세요 이렇게 뜻이 됐고요.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어조사 낙하였죠. 그래서 애원을 할 때도 뭐뭐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어감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 태국어에서는 어조사를 통해서 애원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가려는 참인데 너도 같이 먹자. เรากำลังจะกินข้าว เธอก็กินด้วยนะ 나 쓰였는데요. 이번에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자. 우리 이렇게 어감을 나타낼 수가 있죠. 톤을 통해서요. 태국어에서는 누워있나? 라고 해서 같이 갈 거지? 같이 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단어는 당신이 외워두어야만 해요. คำนี้คุณต้องจำไว้ด้วยนะครับ 이번에는 조금 강한 어조로 읽어주셨는데요. 강제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시킬 때도 나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조사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차차 배워갈 건데요.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외워주셔야지 되겠죠? 꼭 익혀두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확장해 볼게요. 강제를 표현하는 대화인데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일 에메랄드 사원에 같이 갑시다. พรุ่งนี้ไปวัดพระแก้วด้วยกันเถอะ 누워있간이 묻는 거는 둘 이상이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빠이 누워있간이 된 거고요. 더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권유와 청유의 어조사 해서 같이 가자, 같이 갑시다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내일 저는 사원에 같이 가자고 친구한테 권할게요. ผมจะชวนเพื่อนไปวัดด้วยนะครับ 이번에도 나라는 어조사가 쓰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친구한테 가자고 할게요 라는 그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어조사로 쓰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단어 조언, 권하다 라는 단어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당신의 친구는 무슨 종교를 믿나요? เพื่อนของคุณนับถือศาสนาอะไรคะ 납트 새로운 단어였죠. 믿다, 신봉하다였고요. 사세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아라이 무슨 종교를 믿나요? 라는 질문이 되었고요. 아마도 이슬람교를 믿을 거예요. คงนับถือศาสนาอิสลามครับ 공이라는 거 우리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마도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슬람교를 믿을 거예요. 그래서 약한 추측을 나타냈습니다. 당신은 그 친구에게 권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권하지 않아야 해요. คุณไม่ควรชวนเพื่อนคนนั้นค่ะ 고원의 반대말로 마이 고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약한 그런 의미로 고원을 썼고요. 그런데 당신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만 해요. แต่คุณต้องแต่งตัวสุภาพนะคะ 사원에 갈 때는 반드시 단정하게 입어야 하기 때문에
떵을 써서 강한 강제를 나타내 보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원에 갈 때는 단정히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정히 입고 가야 되는 곳이 사원 말고 혹시 어떤 곳이 있을까요? 왕궁에 들어갈 때요. 왕궁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서관 들어갈 때 네. 왕궁과 도서관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공부하러 가려면 편하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태국에서는 도서관 갈 때도 단정히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럼 단정이라는 건 혹시 어떻게 입는 것이 단정한 것일까요? 가능하면 뭐 민소매나 나치를 안 입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반팔 정도가 적합하고 뭐 단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바지 입어야 돼요. 네, 하의는 긴 바지를 입어야 되고 상의는 민소매나 나시는 입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까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대화를 확장해서 한 것까지 모두 알아본 걸로 우리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복습할게요. 제가 한국어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태국어로 같이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외국인은 입장권을 사야 해요.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ต้องซื้อบัตรเข้าชมครับ 한 사람당 500바트예요. คนละ500 บาทค่ะ 당신은 긴 바지를 빌려야만 해요. คุณต้องยืมกางเกงขายาวครับ 당신은 한 벌당 보증금 120바트를 내야만 해요. คุณต้องจ่ายค่ามัดจำตัวละ120 บาทค่ะ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강제로서 떵이라는 조동사를 썼고요. 조동사의 위치는 동사 앞에 활용이 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하나요? ผมก็ต้องเปลี่ยนเสื้อหรือครับ 뭐뭐도 역시라는 표현을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꺼와 누어였습니다. 꺼의 경우에는 주어 뒤에, 누어의 같은 경우에는 문장 맨 끝에 들어간다는 거 구분해 주시면서요. 이번에는 꺼를 활용해서 저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하나요? 라는 문장 구성해 보았고요. 다음입니다. 당신은 바꿔 입지 않아도 돼요. คุณไม่ต้องเปลี่ยนค่ะ 떵의 부정은 마이떵이라고 했고요.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는 몇 시부터 가야 할까요? เราควรไปตั้งแต่กี่โมงครับ 오전부터 가야 해요. 오후에는 아마 더울 거예요. ควรไปแต่เช้า ตอนบ่าย น่าจะร้อนค่ะ 고원이라는 조동사는 떵과 마찬가지로 강제를 나타내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강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내일 에메랄드 사원에 같이 갑시다. พรุ่งนี้ไปวัดพระแก้วด้วยกันเถอะ 이 단어는 당신이 외워두어야만 해요. คำนี้คุณต้องจำไว้ด้วยนะคะ 이렇게 해서 어조사까지 모두 살펴보았고요. 복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미소의 나라 태국 들여다보기. 태국인 나함과 함께 사원을 찾은 이웃나라 친구 뻔.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에 뻔은 절로 숙연해짐을 느끼게 되는데요. 둘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번, 어때? 절에 오니까 마음에 좀 편해지지 않아? 그렇네. 차분해지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신기하다. 뭐가? 젊은 스님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아, 무엇이라고 경험을 해본 거야. 무엇? 나를 돌아보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라고 할까?
태국에서는 불교를 믿는 남성이라면 일생에 한 번쯤은 출가를 해서 수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경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출가 의식을 모엇이라고 부르는데요. 출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라고 믿는 건데요. 특히 결혼식 전에 신부 측 부모님께서 신랑한테 출가는 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러한 출가의식이 언제부터 태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가 하면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국의 첫 번째 통일 왕조인 수코타이 왕조의 6대 왕인 리타이 왕이 이런 출가를 직접 경험을 했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것을, 이렇게 출가 경험을 하는 것을 점점 따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쁜 현대 시대에는 출가 기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7일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길면은 2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출가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한쪽 손만 손뼉을 쳐서는 소리가 안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인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 노트와 다시 듣기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신나서 더 즐겁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강의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다시 찾아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BS 초급 태국어 옹지인이었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와디카.